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미국이 한국이 만약에 중국을 택한다 그러면 처참해질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아직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중국 변수에 대해서 한국의 태도를 주시하는 분위기가 아주 미국 사회에서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소리 방송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 그리고 특별함을 모두 인정하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얻는 실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점차 표면화되고 있는 이견들, 그리고 간간히 노출되고 있는 긴장 때문에 심각한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 특사는 한미 두 나라 모두 동맹을 통해 이득을 얻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양국 동맹을 장기적으로 윈윈 구조로 보는 미국주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나라가 당장 다루기로 합의한 위협의 초점은 북한으로부터 제기되지만 시간이 가면서 동맹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갈루치 특사가 지적한 이 동맹의 진화라는 게 뭐냐면 핵심 요인이 중국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간의 밀착 수준에 따라서 한미 동맹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든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도 이 한미 동맹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긴 하겠지만 대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또 공동 대응 방향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새 아시아 전략에 한국의 호응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죠. 그래서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새 판에 동맹국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부정적 반응을 의식해서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또 애매한 줄타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 상당한 간격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성 장군 출신인데요. 퇴역 이후에도 미국 국방부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버일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민주주의로 남으려면 중국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이 벨 전 사령관에 이어서 중국은 막스주의 전체주의 정권이고 러시아의 소비에트 연방 수립 때와 마찬가지로 인접국을 통제하에 두고자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죠. 벨 전 사령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그러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서의 한국의 미래에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이런 이유로 미국과의 동맹을 미래까지 강화해야만 자유롭고 민주적인 한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미국과의 동맹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사람이 말이니만큼 한국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한 말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추진할 부담은 누구냐? 누구보다도 한국이 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한미 간 이견을 풀어야 될 당사자는 미국이라기보다는 한국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지적을 한 겁니다. 물론 미국 정가에서 벨 사령관의 직설 화법과는 달리 한국의 재량과 선택에 무게를 두는 것 같은 그런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존재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들마저도 중국을 의식한 그런 잘못된 결정이 한국의 미래에 미칠 부정적 결과를 경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까운 중국과 또 거리가 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미국으로부터 동맹이 주는 혜택을 다 받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경우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힘주어 강조를 했습니다. 온년 연구원에 이어서 궁극적으로 결정은 한국의 몫이라 그러면서 따라서 한국은 신중히 결정해야 되고 아마 북한의 위협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완화된 뒤에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앤드류 여 미국 카톨릭 대학 교수도 전략적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백악관에 입성을 해도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단지 재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보정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앤드류 여 교수는 더 나아가서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안보협력체 쿼드와 같은 새로운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환심을 살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소 고립 상태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 앤드류 교수의 이런 지적은 벨 전 사령관의 강력한 경고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미국 정가에서 이렇게 한미동맹에 대한 깊은 우려들이 나오는 것은 이수혁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가 지난 10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발언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수혁 준비대사는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랬죠.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말해가지고 파문이 일기도 했죠.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이 발언에 대해서 즉각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했다라고 응수할 정도로 아주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수혁 대사의 이런 발언이 한국 집권층의 주된 생각이라고 미국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행한 이 주미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수혁 대사의 발언이 한국의 집권층에 공유된 생각이 아닌가 미국은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한국이 미국보다는 중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미국 정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것은 다 얻어가면서도 미국의 입장과는 다르게 중국의 손을 잡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들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정보를 곤혹스럽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한국의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한국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미국도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 정가의 판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미국 워싱턴에 열렸던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간 이견 충돌로 공동 기자회견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더더욱 심각한 것은 공동 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까지 삭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미 간에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현안들이 한미동맹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소리, 그러니까 VOA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코드 참여 문제, 미국과 중국 갈등 속의 줄타기 외교, 종전선언, 화웨이 배제 이런 6가지 요소들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 알아보죠. 지난 10월에 이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간 충돌이 바로 이 전시작전권 문제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가 이 한미동맹의 균열 요소로 작용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시작전권의 이양시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군의 준비 여부에 관계없이 임기 내에 전환을 해달라는 것이고 미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전작권을 넘겨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이양을 고집한다 그러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틸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9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험 수위가 크게 높아진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전작권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민들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와이타임스는 전시작전권 이양, 이 문제는 이제 단순한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진화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 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권 이양을 한국 측이 끝내 요구한다 그러면 미국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끊고 주한미군도 철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주한미군을 행정적인 부분만 존속시키면서 동맹이라는 이름만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와이타임스가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미국의 안보 보장이 없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만약 사실상 동맹이 해체된다 그러면 대남 우위를 차지하려는 북한의 욕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라고 우리 와이타임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지난 9월 1일자 기사하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524회차를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는 또 다른 안보 현안이죠. 1년 넘게 교착 상태인 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SMA라고 합니다. 미국은 애초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인상하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지난 3월 말에 작년 분담금에서 13%가량 인상하는 안을 제시해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워싱턴 조의 시각은 다른 사안에 비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본 전제는 동일합니다. 제임스 셔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해외 주둔 미군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 분담금 인상이 더욱 긍정적이고 주도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방위비 인상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이게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미국 또한 한국 정부의 친중 성향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감정적 대응을 할 게 아니라 70년 동맹으로서의 소중함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거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쿼드 참여 문제인데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게 바로 이 쿼드 4개 나라 협의체죠. 여기에 한국이 보조 국가로 참여하는 문제도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심스럽게 중국을 배제한 어떤 국가 동맹의 참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죠. 강경화 장관은 지난 9월 26일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화상대담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 의향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국익을 배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죠. 이런 외교부 장관의 발언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도 연기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데 의회 조사국이 최근에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이런 4개국 협의체인 쿼드의 참여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쿼드 간 이 안보 협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 이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미중 갈등 속의 줄타기 외교 문제입니다. 이 쿼드 문제와 더불어서 중국 변수를 더욱 부각시키면서 한미 관계에 부담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현안이 바로 이거죠. 줄타기 외교입니다. 미국의 소리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한 요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이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과 관련된 파장은 이걸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양당 간에 결정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외교적 줄타기 대신에 한미동맹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인식이 미국에서는 지배적이죠. 당연하겠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 보도요,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 남아있는 한 중국과 관련해서 자신을
균형자라고 묘사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그런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미국을 실망시키고 한미동맹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종전선언 문제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에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요소가 바로 이거죠.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거듭 제안하고 있는 종전선언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9월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 그리고 10월 8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만찬 기조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자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선비핵화 후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기조를 재차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일축했죠.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 재개 카드의 입고론으로서 종전선언을 거론했지만 미국은 이와 정반대로 비핵화 합의 뒤에나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라는 출구론을 제시하기는 셈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우리가 CSIS라고 부르죠. 여기 선임부소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3일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한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하는 현 단계로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괜찮았겠지만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워싱턴 정가에서의 이 종전선언에 대한 반응은 차갑습니다. 여섯 번째는 화웨이 배제 압박 문제입니다. 이 동맹국들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배척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구상도 한미 관계에 긴장을 더하고 있죠. 미국이 5세대 이동통신 등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화웨이 배제 등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기를 거듭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은 단호합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40개국이 넘는 나라하고 50개국 이상의 통신회사가 현재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그들이 믿을 만한 공급업체만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한국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결론 하나입니다. 뭐냐면 미국은 지금 한미동맹이냐 중국이냐 이 선택에서 단 하나만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 만족시키는 길은 아예 차단되어 있다라고 미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면 사실상 중국 쪽으로 기운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 정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이 미국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다리 걸치기를 통한 균형 외교를 추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주한미군의 감축이 확실시됩니다. 지금 미국이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환 배치 미군을 한국에 투입시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22,000명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이를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추가적 철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대중국 방위선의 천병 역할은 한국이 아니라 대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미동맹 자체가 껍데기로 전락하면서 동맹국으로서의 혜택도 상당히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대북제재 관련해 가지고 세컨다리 보이콧이 거론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걸 미국에서는 한국이 처참한 상황으로 몰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선택은 한국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한국을 미국 동맹국들 중에서 약한 고리로 여겨가지고 집중 공략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그러기 위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월 한국을 방문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죠. FTA인데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라고 그러죠. 이게 전격 출범하는데 미국은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청와대는 이 RCEP를 미중 대결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라고 미국과 또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 프로세스에만 매달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만 눈을 감고 있습니다. 결국 처절하게 내려앉는 한국의 모습을 맞닥뜨려야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